조국이 구속될 땐 뇌물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결국은 이제 그 조국 수사의 핵심은 지금 사모펀드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고요. 그 사모펀드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예, 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고리가 이번에 그 조국 계좌에서 이제 그 지금 ATM으로 예. 송금됐던 게 이제 하나의 고리다. 이렇게 이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참여연대 김경률 소장이 얘기했던 내용들. 네. 그리고 투기자본 감시센터인가요? 네. 네.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 조범동이 횡령한 액수가 지금 60몇 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조국이 민정수석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그 전체 부분을 뇌물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응천 의원. 네. 조응천 의원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검사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뇌물 부분을 수사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 정권이 정말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조국 수호 검찰개혁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또 뭐 온갖 인물들 유시민 등등 해서 나서서 지금 이 조국 수사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네. 방해를 하고 이제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특히 이제 윤규근 총경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이후에 지금 이제 그 버티던 조국도 사퇴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뭐냐. 그 다음에 어제 그제 뉴스에 보면 조범동 쪽의 변호인이 굉장히 불만을 얘기했어요.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냐. 그다음 뭐 처음부터 뭔가 밝힐 거가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뭐가 있냐면 이건 조국이 그냥 알고 있느냐 여부 그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 관여 여부를 따지자라는 걸 넘는다. 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거의 주범격 아니냐. 그렇죠. 이 정권이 특히 조국 수사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그 윤규근 총경에 대한 구속, 민정수석실에 대한 뭔가 이 압수수색의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뭔가 그 반응하는 게 그 이상하리만큼 아주 과민스럽게 반응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조국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하여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정경심 교수도 거기서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요? 그 조국의 오촌 조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또 다른 사람, 또의 권력형 게이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좀 이상한 게 지금 관련되는 분들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필리핀 갔다 그러고 뭐 어디 뭐 괌에 있었다 그러는가요? 뭐 하여간 이렇게 막 옮겨요. 그러고 나서 보통의 경우는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일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조범동 입장으로 보면 너무 나한테만 뒤집어 씌우고 나를 사기꾼을 본다. 이거는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조범동의 앞으로 어떻게 진술하는지 그 반응이 이 결과가 이 현재 지금 조국 수사 결과에 또 다른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검찰의 지금 현재 수사를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넘어가는 거, 이걸 막으려고 하다 보면 수사가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시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잘 제대로 못하는 결과가 참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소리를 내야죠, 당연히. 이거 국정조사해라. 그죠? 그 다음에 특검해라. 라고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말이죠. 이게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한다면 공수처 만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국내의 검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대선 자금 사건 관련해서 제가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쪽에 이제 변호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윤석열 검사의 검사 시절은 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쪽에서 지금 했던 일들이 아마도 그 당시 그 노무현 정권과 관련된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제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굉장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서울구치소에 당시에 여당 사람, 야당 사람 해가지고 이제 참 그득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지금 말이죠. 그 공수처 관련된 부분에서 그랬어요. 지금 이제 아니 당신들 그 참여정부 시절에 특히 이제 뭐 참여연대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공수처 많이 얘기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뭐 유훈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공수처 왜 못 만들었냐라고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면 그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자금 사건으로 그게 국민의 검찰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에 얘기를 꺼내질 못하고 그냥 스스로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그 어떤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마치 공수처가 지금 이 조국 수사 그리고 이후에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권력 게이트 이런 부분들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함부로 수사를 할까봐 걱정하는 심정에서 이 정권의 그 인사들 네. 나서가지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참 이상하지 말이죠. 아니 왜 이 시점에서 검찰 개혁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거 시급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임기 시작하자부터 하지. 그렇죠.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말이죠. 그때는 이제 적폐 수사하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시정경찰 할 때 그랬어요. 이런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대안이 뭐가 있는지, 이걸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데 대안이 뭔지 묻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공수처라는 게 뭡니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검찰한테 대해서 지금 너무 과잉 수사를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맞는 얘기예요? 아주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대통령과 그 측근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인사들 이제 청와대 그 수석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감찰하는 기관이 뭐예요? 특별감찰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안 하고 있는 이유부터 되고 왜 공수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냐라고 묻고 싶다는 얘기죠. 예.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공수처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말이죠. 네. 마음대로. 그렇죠.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지시하고 중단시키고 재판도 압력을 가하고 예. 하는 그런 그야말로 독재 수사처이다. 헌법상의 근거도 없다라는 얘기고요. 헌법에서는 검사에 관한 규정, 검찰총장에 관한 임명에 관한 규정은 있어요. 근데 다른 그런 어떤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다 이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더 나아가서 말이죠. 지난주에 이 조재현 여기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가서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자 중에 절반이 판사다라는 예. 얘기예요. 재판 열심히 했다가 직권남용죄로 투소 또는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재판 신중하게 했다가 직무유기죄로 또 투소당하고 그렇죠. 그렇게 조사받고 하면 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게 이 사법의 독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구도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요. 마치 이 정권에서 청문 보고서 없이 몇 명을 임명했습니까? 22명이고 그렇죠. 현재 기록 아니에요. 기록이죠, 기록.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도 거기 이제 규정 보면 제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나름대로 정말
편향된 인사들, 특정 편향된 인사들로 해서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하라는 진정 규명은 안 하고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만 일궈냈죠. 네.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그 공수처를 구성할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정권의 마음대로 그야말로 반대 이사들은 탄압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네들 이후에 레임덕 이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조국 수사 같은 그런 사건들은 정말 무마시키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지금 광화문에 그 모였던 이 정말 우리 수많은 시민들의 그 힘으로 조국을 사퇴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 공수처도 정말 그 국민의 힘으로 철회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힘으로 조국 구속시키고 공수처법 없애버리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